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입니다. 한 1월 20일경에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인 학부모님께서 파란나비님이신데요.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실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고 처음에는 기억을 못했다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 중앙대 경희대 써놓은 거 보고 그 학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읽으면서 더 조언해 드릴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상태가 아이들이나 또는 상태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등급도 다를 것이고요. 성격도 다를 것이고요. 또 아이의 어떤 성향도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가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역시 이 학부모인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씩 준비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송도 한두 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20일이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기나긴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 동안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계획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기에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딸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확실하게 계획을 주고 실천만 한다면 쉽겠지만 수학 문제의 정확한 답처럼 정확하지 않은 게 우리들의 삶이기에 일단은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시킴을 받고 그것대로 한다고 하면 참 쉬운 일인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해 가고 결과를 재검토해보고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 쳐주는 이유가 바로 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학생 스스로가 해내서 뭔가 하는 능력, 자기주도력을 높게 평가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이 아이들이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를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아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높게 평가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동영상 강의를 듣는 중에 어떤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중에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실천했던 계획을 말씀하셔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부법을 먼저 읽고 코스모스를 읽게 했습니다. 네. 요때 방학 중 첫 번째 목표는 코스모스 여러 번 읽기였습니다.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3번 이상은 읽자였습니다. 어제 1회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모스가 그닥 재미가 없답니다. 재미있는 챕터가 있기는 있는데 재미없는 부분은 한숨부터 쉽니다. 그래도 읽어나가기에 기특하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부분도 SR 공부법으로 읽어나가야 하겠지요. 입니다. 이 책 한 번 읽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10번을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 겁니다. 하지만 SR 학습법으로 연필로 긋고 3번을,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2번 더 읽고 5번은 형광펜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라 라고 되어 있죠. 꼭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10번 중에 언제 아이에게 대단한 깨달음을 줄진 모르지만 아니면 그런 깨달음이 확실히 내 몸에 안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아이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어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한숨부터 쉰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강의 때문에 외부에 조금 갔다 오면 잠깐 뭐 이 동네 정도 갔다 오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뭐 좀 먼 뭐 두세 시간의 차를 타고 외부에 갔다 와서 책상에 앉으면 글이 안 써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저 역시도 똑같이 한숨부터 쉽니다. 그리고 원고 마감이가 언제지? 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또 한숨부터 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 이제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딴짓하다가 책상에 뭐하고 딴짓하다가 또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대단한 목표가 시간에 쫓겨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때 그 타이밍이라면 그때 가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한숨도 쉬고 그 720권짜리 2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을 읽는다는 게 정말 한숨부터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게 재미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얘기한 그 SR 학습법으로 공부를 통해서 그거가 단순히 책을 읽었다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머리에 분리 분석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고요.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고요. 또 논리적 사고를 전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시험 공부에 안 나오는데? 예, 맞아요. 시험 공부에 안 나오는데 시험을 볼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 분명히 문제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을 거고 문제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떤 것이 더 정답이었는지 어떤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였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10번에서 읽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 같지 않은 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은 매 3기 문제집을 매일 풀기 합니다. 방학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1월 9일 방학식 했습니다. 책 읽기 외에는 실컷 놀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 3비 문제 풀기 들어가는데 이 방법이 먹힐지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그 국어 문제 풀기는 이 독서가 다 끝나고 나서 문제 풀기를 그때 몰입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어차피 중간고사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해 가는 것, 그러니까 10번 읽으면서 SR 학습법을 완전히 해서 자기 몸에 부착하는 것, 그리고 설령 이 책이 이렇게 재미없게 읽었다고 한다더라도 다른 지문을 읽을 때 역시도 그런 식으로 읽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올해 3월호부터는 SR 학습법으로 읽는 지문들을 예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EBS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읽도록 연습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따로 설정을 해서 그것이 과학 지문이라면 과학 지문에 또는 경제 지문이라면 경제면에 그 SR 학습법으로 읽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것을 코스모스 책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걸 거거든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비록 내가 늦게 출발했지만 내가 원하는 경희대가 됐든 중앙대가 됐든 나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들은 이미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했었으니까 지금 성적도 좋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출발이 늦었던 거니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잡게 되면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어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좋겠지만 워낙 학원은 싫어해서요. 중1 때 몇 개월 다녀보고 자기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서 끊고 지금까지 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되돌아 보면.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이 생각하는 또는 학교의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방식과 다를 때 듣기도 싫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영어가 약한지라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듣기 능력을 키우려고 영화 2편을 정해서 봤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또 봐야 하는지, 본 것에서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막연하고 영단어도 무작정 외우기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수능 성적 올리기가 아닌 영어 내신 올리기 공부법을 찾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영어책,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준비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런 과정에서에 부닥치는 한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의 내신을 끌어올리거나 이뤄올리는 문제도 내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다 해서 물론 나침반은 예전부터 관련돼서 이게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해주고 있지만 명쾌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책을 내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한 권으로 영어 문법도 완성이 되고 영어의 모의고사 성적도 높게 나오고 내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영어가 한 7등급이었답니다. 영어 7등급이었으니까 뭐 단어도 못 읽는 거죠. 어쨌든 그 아이는 단어도 못 읽었던 모양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런데 그 아이는 학원을 3년 내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다녔던 아이였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오르니 너는 영어 문제풀이 하거나,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2개를 주더래요. 하나는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는 그 학교 선생님이 주는 모의고사의 지문 문제를 줘서 요 2곳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역시 다른 때처럼 지문을 보고 문제 풀고 지문을 보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얘야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너는 읽기 자체도 안 되는데 읽고 네가 스마트폰이나 사전을 찾아서든 단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읽기만 해라. 읽기만. 그리고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읽기만 해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런 조언을 했답니다. 읽기만 해라. 그래서 쭉 영어만 읽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석도 되게 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지문은 이제 문장도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더니 7등급 아이가 2점 몇 등급이었나 3점 등급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등급을 매번 차지했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아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가 우리가 영어 토플을 치르려면 토플 시험을 또 봐야 되고 토익을 하려고 하면 또 토익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 아주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고3 때까지 영어 공부한 양을 따지고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시험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 뭐 한다, 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능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제로 바꿨지만 여전히 공부 방식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랭귀지 코스라고 있거든요. 그 코스에서 제가 이제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되었던 미국에는 이렇습니다. 문법 시간이 1시간이 있고 매일매일 문법 리딩, 라이팅 글쓰기가 있고 리딩 읽기가 있고 쓰기가 있고 듣기가 있습니다. 요것을 매일 1시간씩 하는 겁니다. 매일 1시간씩 딱 4시간만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2개월씩으로 해서 총 2, 6, 12, 1년을 딱 하면 1년을 하면 영어를 기똥차게 잘하는 토플 나오면 토플 다 거의 다 맞고 토익 나오면 토익 거의 다 맞고 아니 그거 하나 배웠는데도 그거 다 맞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공부했다니까. 물론 숙제하려면 하루에 1~2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리딩북이었습니다. 문법도 아니었고요. 문법 이 한국 사람들은 화나서 제대로 못 배워요. 또 숙제 외우라는 양도 장난 아니게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영어를 리딩할 수 있는 책. 그러니 영어 원서책을 대학교에서 영어 원서책을 많이 읽은 아이를 저 아이 똑똑한 아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저 아이가 영어 원서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이미 어느 단계를 넘어선 아이, 또 영어하고 친숙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그 EBS 교재 자체에서도 걔네들이야 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지문 나오고 문제 나오고 하는 게 똑같은데 다른 사교육 문제도 사설업체에서 나오는 문제 역시 EBS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배웠다고 해서 토익이나 토플을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언제든 중심은 있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영어를 계속해서 리딩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독서력을 높여주는 거지만 아이의 지식도 높여지고 말하는 단어 쓰임도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영어 역시도 그것을 계속해서 읽게 하는 거죠.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한 곳에 머릿속에 딱 잡혀져 있는 게 있어. 문법은 리스닝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뒤죽박죽이 또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문법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게 리딩을 하면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고 스피킹까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제 영어책이죠. 그 영어책을 읽게만 해도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 근데 거기에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따로 있긴 한데 그것이 문법 정리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영어 문법과는 전혀 다르게 제시되고 있고 문장 구성도 전혀 다르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원서책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아이에게 그냥 미드를 보게 했든 아니면 영화를 봤다면 그 영화가 내 머릿속에 귓구녕이 뚫릴 때까지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바꿀 것이 아니라 내용이 별로라면 바꿔도 좋지만 내용이 좋은 거라면 계속해서 그냥 같은 거가 반복이 돼서 내 귀에 뚫리게끔 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자막이 이씨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들리게 되면 자막 없이 보는 거죠. 이러면서 또 자기도 한번 또 되뇌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것도 리스닝을 계속 듣게 하고
리스닝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를 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영화로 계속 대체해 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리딩을 해야 된다. 리딩. 그러니까 교과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딩을 하는 거예요. SR 학습법처럼 똑같이. 영어나 국어나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영어 성적이 좋은 거고,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이 국어 성적이 턱없이 낮다 하면 걔는 뭐 외국 유학 생활을 많이 한 애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공부법은 같습니다. 그러니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SR 학습법으로 똑같이 읽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이 나오면 딱 어떤 책이니까 하면서 정확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나오면 보내드리려 했는데 아직 학생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달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2월 말 정도 되면 이 학교마다 틀린데요. 이것을 딱 걸어 잠그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전에 이제 준다든지 그때 한번 확인을 거치게 해줄 겁니다. 근데 그때 확인할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창체 활동 중에 진로 부분인데요. 12월 진로 발표할 때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발표 끝나고 선생님께 가서 다시 발표해도 되냐고 여쭙고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쭙는 과정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면에서 더 조사하고 더 채워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결국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것을 이 아이가 실제로 잘 따라서 선생님 말에 따라서 잘 했다면 선생님도 뿌듯한 거 아니에요? 일단 내 제자가 나의 조언대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은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아이고 들어서 그것을 다시 자기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가는 과정이 이 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 자체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아 있다면 매우 좋은 사례인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의견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아니면 아니라고도 말할 줄 알지만 자기를 스스로 담금질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애고 이 아이는 가면 갈수록 발전할 수 있는 아이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모든 아이들한테 있는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아이들한테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애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따로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의 학생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 선생님한테는 기억에 남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웅전처럼 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 나와 선생님과 학생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역량 정도를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아이가 정말로 뛰어난 아이구나. 정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아마 내년 되면 훨씬 더 뛰어난 아이가 되어 있을 거야 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록들이 있다면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근데 지금 아이가 계속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있어. 예를 들어. 또 계속해서 이 행동이나 태도가 좋아지고 있어. 이럴 때 이 아이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주 3회 이상 수업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일지 같은 형식이 있는데 일지 내용이 시원치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고 또 받아주지 않으면 또 고쳐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 전체가 하는 것인지 학교 교사만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사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든
학교이든 교사이든 대단하네요. 이 굉장히 사실 귀찮은 과정인 거 아니에요? 너 또 해와라, 또 해와라.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도 숙제 내는 거 귀찮을 거예요. 봐줘야 되니까요. 근데 숙제를 내준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생인 거죠. 한 주도 빠짐없이 2학기 내내 해야 하는 것인데 다 해냈고요.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학년 중에 1위인 최우수상이요. 이 상을 받고 집에 오면서 제게 전화했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등급이 안 써 있는데 이 아이 등급도 기억을 합니다. 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뭐 대충 중간 등급인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최우수상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맨날 공부는 꼴찌하지만 달리기에서 1등에서 1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그 아이에게 주는 그 아이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특별한 상인 거죠. 그죠? 지금 이 아이처럼 비록 성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1년 내내 그죠? 1년 내내 한 주 동안 빠지면 2학기 내내 하는 것인데 2학기 내내 그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꾸준한 거죠. 꾸준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뭐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 알고 계시듯이 명문대책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말들 다 써서 충분히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정말로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아이가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정말로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신만 올리면 되는데 이 학부모는 참 내신만 올리면 되는 데에서 제가 기억하면 그 보고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내용, 컨텐츠의 수준까지 또 제목을 어떻게 달고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학종 절대법칙도 사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코스모스 10번 읽었던 그 과정도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율활동이거나 아니면 횡특사항에 코스모스 책을 보통 책은 한 200~300페이지나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모스 책을 10번 읽었던 연필로 그었던 형광펜으로 읽었던 그리고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현재 읽고 있고 이렇게 10번을 읽어서 나를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임 선생에게 꼭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또는 필요하다면 동아리 선생님에게도 전달해 줘서 또는 그것이 과목 선생님이 있다면 특정 과목 선생님 자기가 학과에 가려고 하는 학과가 뭐가 있다면 그 관련된 학과에 교과목 선생님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 사회 선생님이 되었을지 아니면 뭐 체육 선생이 될지 누가 될지 그렇게 해서 담임 선생, 동아리 선생, 각 과목 선생님 담임했죠. 그러니까 요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해서 한 권의 책을 10번이나 읽는 정성을 나의 공부하는 습관, 나의 공부하는 태도 이런 걸 다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읽어가는 과정에 내가 꼼꼼히 이렇게 SR 학습법으로 10번을 읽어 이거는 그것 자체로 대학교에 들어가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특히 그 재미없다면서요. 그러고도 읽어냈지 않았습니까? 한숨을 쉬면서도요. 그리고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그래서 자기 일에 매번 재밌을까요? 저도 글 쓰는 거가 뭐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일이니까 쓰기도 하고요. 또 한숨 쉬면서 앉아서 보면 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아마 직원들도
제 한숨 소리가 가끔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별로 신경 쓰진 않을 테지만, 이거 언제 쓰냐? 뭐 이렇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서야 어찌됐건 뭔가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낳을 때 뱃속에 10개월 동안에 있는 그 시간이 당연히 그 옆에 앉아요. 남자들은 절대 못 느끼는 느낌일 거고요. 그런 느낌에 또 그것을 출산했을 때의 고통과 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또 허전하기도 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책 한 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충분하게 내 아이하고 전달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10번 꼭 좀 읽어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책 샀잖아요. 코스모스 책 사고 그 이후로 바빠서 저 역시도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꼭 읽어보세요. 예. 어쨌든 이제는 4시만 올리면 되는데 한 등급 올리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잘 준비해서 교과서 한번 받아야 될 텐데요. 야, 뭐라고 하죠? 그 코스모스 책 10번을 읽고 중간이나 기말에 적어도 국어 성적은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인지 과학인지 모르겠는데 그 과목도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러니 믿고 아까 한 번 읽었다는데 10번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망설였잖아요. 다 읽으세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읽으세요.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넬대 노트 필기법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직접 남이 써준 거를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새로 써서 그렇게 준비해 가면 이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가는 거죠. 3학년 중간고사 때 몇 개는 1등급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자세라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앙대 경희대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과목에서 이제 학과가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학과가 뭐냐에 따라서. 근데 아직 방학이 개학하기도 했지만 또 봄방학도 있고 하니까 방학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코스모스 책 10번 끝까지 읽어내라. 정말로 짜증나기도 하고 뭐하지만 눈물로 읽어라. 눈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의지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읽기 싫은 이 마음과 내어야만 하는 요것을 극복해야 하는 게 정말 한 페이지에 어쨌든 한 줄의 차이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한 학기나 두 학기, 그러니까 한두 과목 또는 뭐 두세 과목일 수도 있고요. 그 과목에서 1등급을 차지할 수가 반드시 나온다. 단 전제 조건은 제가 코넬대 노트필기법 얘기했죠. 코넬대 노트필기법과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다른 교과서 뭐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 뭐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SR 학습법 방식으로 읽어라. 노트 필기는 나는 안 해도 돼. 선생님이 다 알아서 그냥 페이퍼 나눠줘. 라고 해서 그것을 등한시하려고 하지 말고 설령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다시 필기를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해 가고 그것을 요약해 가는 그런 공부법으로 계속해라. 이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1학기나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에 반드시 1등급이 나오게 될 거다. 뭐 학교의 사정 따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성적은 정말 1, 2등급 그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만 학생부 교과로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들, 그 다음에 보고서 활동, 그러니까 호기심 활동, 보고서 활동 얘기한 거 있어요. 그죠? 요렇게만 하시면 당연히 중앙대, 뭐 여기 나오네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대 붙고 경희대 붙으면 어디를 갈까? 분명 다 붙을 텐데 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딸은 제게 반문합니다. 내가 중앙대 역량이 돼? 하면서요.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얘기해 줍니다. 생기부 내용으로 보면 넌 서울대야. 설령 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너희 학교에서 생기부 1등은 바로 너야. 하면서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혁 씨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이 저의 제자예요. 그죠? 그 제자가 자신의 자녀를 지금 이렇게 컨설팅해 가고 있는 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쵸?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첫째는 애정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만 제가 얘기했던 기록의 각종의 사항들을 꼬박꼬박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에는 그죠? 아이의 꿈, 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진로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임팩트 있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구체성이 곧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봉사 시간도 충분히 챙겨라. 내가 고3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한 60, 70시간, 100시간 이렇게 해왔는데 고3이 되니까 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봉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봉사 시간 3학년 때도 20시간 이상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게 이 봉사가 갖고 있는 의미다. 근데 그것이 매번 쉬운 봉사, 뭐 옆집에 있는 봉사, 아니 학교 내에 있는 봉사로만 가지고는 아이의 역량이 작아져 보일 수밖에 없더라. 물론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매번 찍느라고 얘는 분명히 또는 학교에 뭐 방과 수업 채우고 뭐 채우는 얘는 도저히 안 되는 애야. 이러니 뭐 학교 내 그것뿐이 없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꼭 외부 봉사 있잖아요. 1366인가 1360인가 1365에 가서도 어쨌든 그런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전에 내가 다른 요양원 방문해서 했던 때가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고 또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3학년 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또 봉사활동 그렇고요. 또 자율동진이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기록의 내용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기초적인 과정은 호기심과 그 다음에 탐구심과 그 다음에 책 읽는 독서와 그 다음에 보고서 활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임팩트 있게 그냥 남들 해가니까 해간다의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내가 생각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뭐든지가 다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제가 부족하면 내가 더 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요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각 세특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는 각 세특상의 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설령 어떤 선생님은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청소년들이고 또 그것을 잘 감추지도 못할 우리 학생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래도 내 선생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하고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해가라.
어쨌든 그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 역시도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독서 활동, 그다음 탐구심 활동, 독서 활동이 그게 보고서 형태로 꼭 남아있고 그 보고서의 품질이, 제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나 더 풍부한지가 나오게 되죠. 당연히 또 행동 발달 특이사항은 이번 2월 2학년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번에 2학년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에 그런 내가 2학년 말부터 준비했던 많은 노력들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지 아까 2월 달에 보여준다고 2월 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꼭 확인을, 그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꼭 확인을 해서 아이의 어쨌든 그것을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란나비님, 예전에도 어쨌든 방송을 한두 번 촬영했던 분이셨고 마침 지금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영어 공부는 제가 따로 제시해 드린다고 했었고 당장의 공부는 그렇게 하라고 제시도 해드렸습니다. 그 책 나오면 그 책으로 직접 영어 성적도 올리고 실제로도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시간 찍었는데 오늘은 낮에 이쪽 방에서 따로 찍는 거여서 그 다른 사무실에서 찍는 거여서 시간에 구애 없이 낮에 찍고 있습니다. 요거 정리돼서 오늘로 그냥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란나미님 너무 잘해주시고요. 잘해주고 계시다고요. 또 다른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2학년 말에 한 4, 5개월 전인가? 5, 6개월 전에 어쨌든 이렇게 알게 돼서 어떤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메일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뭐 내 아이 뭐 의대 가야 되는데 뭐 나 이거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니까 뭐 저 공부 못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공부 못하는 거랑 대학 잘 가는 거 관계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정말로 원하면 더 좋은 대학,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공부 못해도 되는데 대신 그건 분명히 있어야죠. 내가 공부 잘하려는 노력만큼은 있어야 하는 거다. 잘하려는 노력만큼의 그런 자세가, 그런 각오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언제든 좋은 대학 가능하고 언제든 의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